안녕하십니까. 안상현 대표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357강은요, 한가위 추석 명절에 임직원과 고객들과 함께 나누는 선물 구입 비용이나 자기 생산 지하를 보내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세금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잘 알고, 기업 실무자도 100% 알고 있는 건데,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하면은 부가세는 공제가 되고,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접대비로 거래처한테 보내주는 것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비용 인정도 안 되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부가세 10% 차이가 날 거고 비용 인정이 안 되니까 20%의 법인세가 더 내야 될 거니까 결국은 이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되고 비용 인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한 30%쯤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세 재응전을 2020년 10월 초에 나올 건데, 제가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재응전을. 자, 여기에 이렇게 A4를 뽑아놨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는데, 다 읽어보시면 그냥 아는 것이지만 강의를 잠깐 마치겠습니다. 자,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물건을 외부로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제조업인 경우는 자기 생산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먹는 거 생산해야 주지 뭐 기계를 선물로 줄 수는 없죠. 자, 그렇다고 칠 때 임직원용으로서는 부가세 매출액이 이제 공제가 되죠. 복리후생비니까. 회계 처리도 법인의 비용 인정이 되고 또 송금 살림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된다. 그래서 20%의 저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거래처용으로 할 때도 특정 고객한테 이렇게 쫙 뿌릴 때는 이것이 이제 금액이 소액이고 그러면 광고 선전비나 판매 촉진비로 인정이 돼가지고 매입세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매입액도 판매 촉진비로 써서 순금 살림이 돼서 저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래처용인데 특정 고객이다, 금액도 어느 정도 된다 할 때는 접대비로 봐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 불공제가 돼 10%를 이제 인정 못 받고, 저 접대비 규정이 반영되어 가지고 한 대 추가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송금물살에 대해서 22%의 저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합하면 32% 정도가 더 비싸지는 것이다. 내부 임직원에 비해서. 값은 똑같이 줬다 하더라도 부가세 10% 공제가 안 되고 세무 비용 인정이 안 되니까 32%만큼 값이 더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생산 제어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생산 제어를 임직원의 경주 사용으로 이제 할 때는 매출 부가세가 없어요. 10% 부가세가 안 되고 생산 취득 원가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고객 증액 경품의 경우는 이제 경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뭔가 광고와 어떤 촉진의 효과가 있다고 봐서 매출 부가세 10%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접대비로 분류될 수도 있고 또는 기타 수도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예 고객한테 견본품으로 보낸 것이다, 그럴 때는 매출 부가세가 없고 판매 촉진비로 비용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외부 고객과 자기 생산에 대해서 부가세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면 부가세 10%도 없고 회계 처리상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법인 20%가 있다. 그래서 32%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접대비로 분류가 되면 부가세 매출세액이 10% 과세가 되거나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10% 인정이 안 되고 해당 비용은 손금 비용 인정이 안 돼서 법인세 22% 더 내야 된다. 그래서 다 합해서 32%의 텍스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물 때, 명절이나 경조사 때 한 행위에 대해서 세무상의 차이가 있다, 회계 처리의 차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상현 대표 박윤종 회장이었습니다.